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기회균형 중이 아니고 고른기회, 이거 항상 명칭이 저도 좀 혼란을 느낄 때가 있고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고른기회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른기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고른기회 문제는 올해 최소한 연세대학교 면접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연세대학교가 전형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추천형 를 골라야 되겠네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추천형, 네, 추천, 뭐 화로, 뭐 국제, 뭐 이제 뭐 UD 이렇게 나가는 MSBT 이런 전형들이 이제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회 균형이 있고 고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써 있다시피 고른 기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 고른 기회 전형이 이제 보통 수능 전에 면접이 있었고요. 기회 기년은 수능 후라서 이 활동 우수자 전형이랑 같은 날부터 면접을 봤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보통 그 화로 문제 한번 보시면 공통돼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 올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기회균형 전형 면접이 아마 수능 전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대로 수능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전형 요구가 잘 찾아보시면 여기 고른 기회 좀 나눠져 있던 게 대부분 이제 기회 기준으로 넘겨갔고요. 이 고른 기회는 재시문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면접에서 그렇게 준비할 만한 가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면접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재시문 면접이 너무나 좀 막막하고 연대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에서는 한번 보실 가치가 있겠으나 어쨌든 이 전형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착각을 하셔서 내가 지금 기회균형을 준비하는데 문제를 봤더니 생각보다 고른 기회 문제 푸는데 그럼 면접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네 대충 해도 되겠네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회균형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화로 문제 혹은 추천형 문제. 뭐 어차피 포맷은 같잖아요. 그죠? 제시문 4개 나와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저 자료 해석 형태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올해 면접을 보는 올해 면접이 있는 연대에서는 뭔가 활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꼭 연대 면접만이 아니라 제시문 면접 처음 입문하시는 입장에서는 한번 좀 보실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풀어드린 이유는 연대 면접에 구체적으로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재시문 면접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일단 출발하는 거구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조금만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문제 1번. 제시문 나와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럼 이게 원점 1번입니다. 문제점 찾아야죠. 그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시오. 자, 그래서 일단 나와 다를 통해서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논점이 크게 두 가지겠죠. 1번은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그 영향. 이렇게 크게 이제 세부 논점이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만 설명하고 영향을 설명하지 않으면 절반의 점수를 날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2번. 1번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시오. 자, 항상 이거 솔루션형 문제라 그랬죠. 연대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2번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그래도 항상 어떻게 3단계로 답변 구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 상황이 있고 이게 원인이 뭐고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하는 이제 솔루션. 그래서 항상 원인을 이 결과를 문제 상황 이렇게 해서 원인을 항상 제거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게 보다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런 약간 기본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냥 살짝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작년 그런 기회 문제에서 비슷하게 노출이 됐었죠. 저희 신문은 3개인데, 이용하라는 건 2개밖에 없네요. 음. 그러면 과연 가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제 답은 당연히 가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를 안 썼다는 이유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했을 때 가를 사용한 학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하겠죠.
자, 그럼 나와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일단 나에서는 지금 어, 기본적으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되게 긍정적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이죠. 편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B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 B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뭐예요? 이 무인포스 뭐 이런 걸 잘 사용 못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그게 이제 그냥 대조적인 사람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 나와 달라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점은 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문제점이라는 거는 일단 어쨌든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이라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타나는 거야? 결국 이거를 더 잘 이용한 사람은 편리해지고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편을 겪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재심은 나에 닿아서 하나씩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영향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좀 찾아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문제점이 미치는 영향이니까 좋은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우선 다가 우선이죠. 그래서 이제 뭐야?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해. 뭐 우리 보통 소외란 표현 많이 쓰죠.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소외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들은 오히려 편리하고 이용을 잘할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일찍 밝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고 이 사람들은 뭐 나쁜 자리만 앉아야 되고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보다 결국 그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격차. 우리 보통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뭐 여러분이 그 표현을 알아도 상관없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제 문제점, 이 결과를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활용할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자, 문제 상황은 지금 기본적으로 요거죠. 나타난 결과. 음. 그래서 일단, 좀, 문제가 두 개니까, 우리 답변은 좀 두 개로 가야겠죠? 그럼 문제점이 여기 두 개가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다? 기본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격차가 커진다. 음. 근데 그럼 이 소외되는 사람들 자체는 일단 뭐가 문제였어요? 원인이? 뭔가 그러면 기술의 뭔가 접근성이나 어떤 뭐, 숙련도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B에 나와 있는 것처럼 B는 B죠. 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뭐 글씨가 작아서 뭐 소외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오는 것처럼 화면이 휙휙 넘어가는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제시문 우리가 가가 좀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더 확장된 거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이런 현상은 시작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에 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코로나가 지금 거의 끝났지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뭐 나타나는 건 기술 접근성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뭔가 숙련도를 좀 올려주는 여러분들 흔히 쓰는 뭐 교육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소위 디지털 약자라 그러죠. 약자를 위한 뭔가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갈 수 있겠죠. 그다음 이쪽에 격차가 커지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격차가 커지는 건 이게 지금 나왔던 것은 나처럼 결국 뭐예요? 이런 게 이런 이제 비대면 점점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염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면서 좀 심해진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비대면에 있어서 속도 조절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뭐 디지털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배려를 하거나 보조해주는 인력을 두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억하실 거는 여기 이 문제 자체는 매우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 일단 문제 솔루션을 가는 데 있어서 3단계 문제 상황 정리하고 원인을 찾아서 걔를 제거하는 솔루션 이거 연습하시는 데 충분히 쓸모가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를 사용하라고 얘기는 안 되어 있지만 다가 어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답변의 완성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오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하신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문화 같은 걸 들었으면서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문제가 나오는 문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따로 더 여기서 해설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목적은 이 문제는 크게 쓸모가 없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연습력을 쓰셔야 되고 옳은 기회 전형하고 절대로 뭐하고 기회균형하고 헷갈리셔서 난 기회균형이니까 이 정도 문제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문제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